복부는요, 일단, 몇 군데 안 누르는데 어렵지는 않아요. 어렵지는 않은데, 좀 조심해야 되는 곳이 있어요. 조심해야 되는 곳만 조심하면 어렵지 않고,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여기서 얘기하는 복부는 어떤 복부, 어떤 마사지에 해당하는 사항은 아니에요. 복부 마사지에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고, 이거는 우리는 열을 빼는 걸 가르쳐 주는 복부예요, 이거는. 그래서, 마사지로 봤을 때, 마지막, 제일 엎드려서 하고, 옆에서 하고, 그 다음에 바로 누운 상태에서 할 수 있고요. 마지막일 때 하는 거고, 바로 누운 상태에서 팔, 다리 하고, 이제 복부 하고, 마지막 열 빼고 끝나는 이런 단계거든요. 그렇게 하던가, 아니면, 이 복부는 어떨 때도 쓰이냐면, 가장 먼저 할 수도 있어요. 지금 이 화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가 이렇게 움츠러들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화가 많다라는 건, 여기가 이렇게 움츠러들었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자, 보세요. 자기 스스로도 여기로 이렇게 움츠려봐. 그러면 어디가 굳어, 지금? 어디가 굳었어, 지금? 그걸로 인해서. 여기 지금 단단해졌지. 그리고 등 있는 데가 단단해지지. 스스로 해봐, 스스로 이렇게. 이렇게 하면 어디가 단단해지냐고. 지금 여기가 단단해지고 있잖아요. 여기가 단단해지고, 자, 요런 데 등판 있는 데가 굉장히 돌덩이처럼 단단해진다고. 이해됐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꾸로 생각을 해봐. 그러니까 거꾸로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몸을 푸는데, 여기 승모근서부터 등 있는 데를 계속 푸는데도 불구하고 잘 풀리지가 않는 거야. 그러면 어디를 먼저 해주면 좋을까? 여기를 먼저 해주고 거기를 풀면 어떻게 될까? 훨씬 더 부드럽게 풀리고요. 훨씬 더 잘 풀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 많은 사람을 했느냐? 그리고 했는데 그냥 맨날 똑같은 마사지를 똑같이 했느냐? 그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많은 연구를 했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해본 결과로는 훨씬 빠르더라. 훨씬 빠르더라. 그리고 이런 케이스들이 있죠. 몸을 풀었는데요. 여기 견갑이랑 이런 데 등 있는 데가 굳었다라고 그래갖고 막 풀었어. 좀 풀린 것 같아. 근데 3일 뒤에 다시 왔는데 또 돌덩이인 거야. 뭐 그럴 수 있어. 한두 번 정도는. 그렇잖아? 그래서 또 풀었어. 또 풀었는데 또 왔는데 다시 돌덩이인 거야. 그게 그러니까 일주일에 2번씩 기준으로, 원래 이제 이게 며칠에 한 번씩 받으면 좋아요 라고 하면 일주일에 2번 얘기하거든. 일주일에 2번은 근육을 우리가 오늘 막 풀었잖아. 그러면 얘도 좀 회복할 시간을 주고, 그리고 근육 우리가 막 누른 거에 대한 몸살도 좀 가라앉고, 응? 그 다음에 다시 3일 정도 뒤에 다시 푸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에 2번이 가장 적당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자, 그런 방식으로 일주일에 2번씩 해서 우리가 한 달이고 2달이고 푸는데 매번 똑같은 거야. 이러면 좀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자, 아무리 근육이 굳는 속도가 빠른다 한들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해야지. 그럼 거기서의 문제는 어디에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1번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화라는 거예요. 화라는 거야. 여기가 쌓이고 이쪽 명치 있는데 열이 가득 쌓여 있을 때 여기는 이렇게 움츠러들죠.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이쪽 목, 어깨 있는 데서부터 시작해갖고 등 있는 데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돼? 굳어.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여기가 많이 쌓여 있는 사람들은 목, 어깨랑 등 쪽에 굳는 속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훨씬 빨라. 굳는 속도가 훨씬 빠르다. 그래서 풀어도 2, 3일 뒤면 다시 똑같고, 풀어도 2, 3일 뒤면 다시 똑같은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이해되셨어요? 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케이스는 어디를 먼저 풀어주면 더 좋아요? 거꾸로 가시는 게 더 좋아요. 여기서부터 풀고 엎드려서 목, 어깨를 시작하시는 게 훨씬 잘 풀리고 훨씬 좋더라. 근데 그런 방식으로 바꿨더니 2달 후에 이 사람의 여기에 뭉침이 절반 이상 없어지더라고요.
안 없어졌었거든. 앞에 두 달은 아예 안 없어졌었는데 여기를 집중적으로 풀어내면서 D를 풀었더니 그 뭉침의 속도 자체도 줄었고 뭉침 자체가 50% 이상이 감소한다는 거죠. 이해됐어요? 네. 그만큼 여기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또는 이럴 수 있어요. 여기에 열이 많으면 이걸 이제 자 기본적으로 화병을 기본으로 삼아야 돼. 얘는 네, 나 지금 얘기해. 집중 좀 해봐. 화를 기본으로 사는데 우리가 화병에 걸린 사람들은 가슴이 답답하다고 막 두들기죠. 네. 그렇죠? 그게 자기 살라고 두들기는 거야. 여기가 화가 쌓이니까 여기가 뭐가 꽉 맺힌 거 같고 답답하니까 두들기는 거란 말이야. 내려가라고. 근데 그게 음식물이야? 음식물이 아니라 열이기 때문에 잘 내려가지 않는 거죠. 근데도 이렇게 두들기면 막 멍이 들 정도까지 두들기면 어때? 그나마 좀 낫지. 그걸 우리 화라고 그래요. 화는 어디에 쌓여? 여기. 그러면서 가장 집중적으로 쌓이는 데는 어디야? 최초 시작지는 여기야. 명치야. 여기 횡격막 있는데. 여기가 가장 먼저 쌓이거든? 근데 여기에 기본적으로 잠재들이 있어. 누구나 다. 근데 이 상태에 잠재되어 있다가 자 갑자기 최근에 누구한테 5천만 원 빌려줬는데 못 받았어. 그럼 어떻게 돼? 그럼 어떻게 돼 우리가? 막 알아두잖아. 그때 뭐가 올라와? 화가 올라와. 여기 있었던 얘가 어디까지 올라와? 여기까지 올라와. 그치. 여기까지 올라오고 얘가 이렇게 되면서 머리로 가는 거야. 순차적이야. 이해됐어요? 자, 여기까지 올라와. 그때 이제 우린 뭐가 생겨? 화병이 생겨. 조금만 막 그거 생각만 해도 막 이러고 막 호흡을 어떻게 할 줄 모르지. 맞아요? 네. 이런 걸 화병이라고 그래. 이런 증상들을. 일상생활에서 찾으면 화는 많아요. 근데 이 화에서도 이 화의 가장 더 기본적인 게 있어. 이게 뭐냐면 우리 열은 이렇게 위에서 내려와서 돌아야 돼요. 지금 순환을 해야 되거든. 열도 마찬가지로. 근데 얘가 순환을 못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 명치에 쌓이는데 그 순환을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요소가 뭐야? 이 화랑 또 같이 꼭 병행되는 게 있어. 뭐야? 하복부의 냉증이야. 이 화가 여기가 많이 화가 많고 여기 증상이 있는 사람들을 봤더니 하복부의 냉증을 기본적으로 갖고 가더라고. 이해됐어요? 그러면 열은 자 이렇게 내려오면서 배꼽 있는 데로 쭉 내려와서 하체로 가야 되거든. 근데 이 배꼽 있는 데 지나서 그 냉 때문에 열이 내려오다가 백이 내려왔거든. 근데 백이 내려가지 못하고 몇 프로만 내려가? 70%가 내려가고 30%는 어디가? 그 차가운 기운에 다시 역류해서 올라와. 그게 어디 있어? 횡격막에 잠재되어 있다. 여기쯤에 잠재되어 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증상이 뭐야? 자, 상당히 말랐어. 이건 상당히 말랐는데 갈비뼈가 들뜬 것처럼 여기만 이렇게 띠처럼 나오신 분들이 있지. 그런 분들이 그런 증상들을 갖고 있어요. 자, 여기, 자, 또는 저는 배가 나오는데요. 원래 배는 밑에 배가 나오잖아. 근데 저는 윗배만 나와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 자, 그런 사람들이 다 뭐에 해당이 돼? 화에 해당이 돼. 냉증을 기본으로 한 화가 어디에 있다? 여기에 있다.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그나마 괜찮다니까. 근데 거기에 뭔가 스트레스, 정신적인 어떤 이런 것들이 결합이 됐을 때 이건 세죠. 이해되셨나요? 네. 근데 그 기본 증상에는 뭐가 있다? 냉이 있다. 그래서 그 냉도 같이 풀어 주셔야 된다. 이해됐어요? 네. 또는 이럴 수 있어요. 여기에 이제 쌓이는데요. 이런 사람들의 증상들이야. 쌓이는데, 자, 난 소화가 몇 년째 나는 뭐 좀 먹었다만 하면 잘 소화가 안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위내시경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는 거야. 근데 난 조금만 먹으면서 체한 것 같고 뭐가 소화가 잘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하루에 한 끼밖에 안 먹어. 근데도 그것도 소화가 그렇게 잘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 또는 입맛이 없다.
그런 사람들도 입맛이 같이 없어. 그래서 항상 뭐 음식을 먹는 게 내 마음대로 안 된다. 뭐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여기에 이제 열이 여기에 쌓인다고 그랬잖아. 쌓이는데 어느 쪽으로 쌓여? 이 열이 딱 가운데만 쌓이면 좋겠지만 쌓이는 것도 한쪽으로 몰리는 경우에 몰려서 쌓여요. 이해됐어요? 근데 이 사람이 열이 쌓이게 어디로 쌓여? 왼쪽. 우리 왼쪽에는 무슨 기관이 있어? 위가 있어. 위. 오른쪽엔 뭐가 있어? 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쌓이는데 왼쪽에 이쪽으로 좀 많이 쌓인 거야. 그러면 위를 덮고 있는 근육이 자 활기차게 운동을 해줘야 위를 움직여 줄 거거든. 근데 얘가 운동을 더위를 먹은 거야. 여기에 열이 쌓이다 보니까 얘가 더위 먹어서 이렇게 움직여야 되거든. 근데 얘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그러니까 소화 능력이 좋아 안 좋아? 안 좋은 거야. 그래서 위내시경이고 뭐고 다 했는 정상인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야. 정상인데도 불구하고 난 소화가 잘 안 된다? 그런 사람들은 자 여기를 기반으로 이쪽을 만져봤을 때 여기가 돌덩이처럼 단단하더라. 반대쪽은 상대적으로 잘 들어가더라. 이렇게 서로가 틀렸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자 어디를 주로 풀어줘야 돼? 여기를 풀면서도 어디를 풀어야 돼? 여기를 풀어야 돼. 가운데 기준 또 완전 옆에다 아니야. 여기 가운데를 낀 바로 옆에야. 한 가운데가 여기잖아? 그럼 여기서 한마디 차이. 요 정도 차이. 여기에 가운데를 얘기하는 거야. 약간 왼쪽으로 기운 가운데. 됐어요? 내가 오른쪽이라 그러면 오른쪽은 가운데잖아? 가운데 기준 약간의 오른쪽을 얘기하는 거야. 이해되셨나요? 네. 그럼 그런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도 있겠네. 여기에 이게 오른쪽으로 쌓였어. 누군가 아까는 왼쪽으로 쌓였기 때문에. 근데 누군가는 오른쪽으로 쌓였어. 그런 사람들 어떤 증상이 있을까? 피로감이 빨라. 나도 오늘 별거 한 것도 없는데 피로하고 힘들어. 자, 그런 사람들 하나 쌓였는데 어느 쪽으로 쌓이는 거야? 오른쪽 간. 쌓이는 거야. 이해되셨나요? 네. 이해되셨어요? 네. 다음 이런 사람들의 증상은요. 배에 가스가 잘 차요. 그래서 헛배가 불러요. 이런 증상들이 같이 동반해. 그러니까 나는 뭐 저기 밥을 먹지도 않았는데 헛배가 불러서 음식이 들어가지도 않는 거야. 이 포만감 때문에 헛배가 부르는 것 때문에. 이런 사람도 뭐 때문에 그래? 열. 또 자 계속 여기에 뭔가 가스가 찬 것 같아. 그래서 그 복부 팽만 가스가 찼으니까 복부 팽만감을 느끼는 거지. 그쵸? 그게 동일한 거야. 또 이게 진짜 심한 사람들은 여기가 너무 답답하니까 그 허트름 있잖아요. 이게 주변에서 봤나? 하루에 막 수백 번의 허트름을 하는 사람들 꾹꾹 하면서 자꾸 혼자서. 그런 사람들 뭐야? 여기가 되게 심한 거야. 여기 화가 되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증상들을 같이 동반해. 그 동작이 왜 나오는 거야? 여기 열감은 너무 많고 뭔가 답답하니까 허트럼을 계속하는 버릇이 생긴 거야. 그래도 살라고 하는 거야. 그게. 이해되셨나요? 네. 이해되셨어요? 네. 그런 사람들일 때 지금 여기를 풀어내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네. 그래서 요 동작을 배우실 때는 동작이 많지 않은데 열을 어떻게 빼느냐에 관건을 두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압력보다는 느낌이에요. 압력보다는 느낌이에요. 특히 자 여기 앞 거의 안 들어가고요. 요 부분 할 때 앞 거의 안 들어가고요. 요 윗부분 할 때 앞보다는 느낌이에요. 됐어요? 그 다음 자 여기 중간배 한번 누를 거고 배꼽 기준 밑에 배를 가운데 쪽을 누를 거거든요. 얘는 수근하듯이 그냥 쭉 깊게 갖고 들어가면 돼. 여기는 깊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 윗부분은 깊게 할 필요가 없어요. 세게 할 필요가 없는 곳이다. 이해되셨어요? 네. 이해되셨나요? 네. 자 그러면 누군가는 오른쪽으로 쌓이고 누군가는 왼쪽으로 쌓인다며 그거를 판별해야 되는데 어디서 먼저 판별할 수 있어요? 여기서 판별할 수 있어요. 여기서 정중선을 먼저 이렇게 할 거거든? 했는데 자 손은 어느 정도냐면 여기 자 이 사람 기준 손을 딱 이렇게
얹혔잖아. 얹혀서 살짝 누른 정도. 우리 왜 뭐 느낌 잡을 때 대고 뜨면 안 돼. 이건 안 돼. 붙어 있어야 돼, 살에. 됐어요? 붙어 있어야 돼. 이 상태에서 왔다 갔다 이게 기준이야. 그러니까 이게 압이지. 여기서 누르는 게 압이 아니야. 여기.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이렇다. 남자가 여성분한테 특히 이제 여기가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죠. 근데 봐봐, 여기 흉골 있는데 이 부분을 타야 돼요. 그래서 여기를 이 흉골 있는 데를 타는데 가운데 약간 오른쪽, 약간 왼쪽 이렇게 타야 된다고. 경계선 잘 지켜야 돼요. 이게 되셨어요? 네. 이게 그리고 손을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겠죠? 자,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기 살 바는 데 있죠? 얘를 이렇게 되는, 여기 뜨는 거예요. 그래서 떠야 돼. 됐어요? 이러면 자, 이 상태를 놔둔 거죠. 이 상태에서 그냥 붙이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지. 여기 누르라는 게 아니라고. 착각들을 자꾸 이거를 시키면 자꾸 여기 누르고 안 간다라고 얘기하거든. 아니, 난 누르라고 한 적이 없어. 여기는 그냥 이렇게 대고 이렇게만 해도 아파. 이렇게만 해도 아프다고. 이 움직임이라고. 근데 땡겨 올 때 말고 나갈 때가 압이야. 앞 땡겨, 앞 땡겨. 올 땐 그냥 온 거야. 그래서 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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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툭 이게야. 이거야. 여기서 나갈 때 툭, 툭, 툭 이거라고. 이해됐어요? 네. 나갈 때야 툭, 요때 느낌을 가지면서 풀어주기도 하는 거야. 그냥 온 거야, 나간 거야. 온 거야, 나간 거야. 온 거야, 나간 거야. 그러니까 이 상태에다 놓고 계속 왔다 갔다 이게 아니야. 갔다 놨다 갔다 놨다. 이때가 갖고 놓고 갖고 놓고 갖고 놓고 갖고 놓고요. 이해됐어요? 네. 이해되셨나요? 네. 하나 이렇게 해봤단 말이야. 그랬을 때 어딘가에서 이렇게 뭉뚝한 성 같은 게 더 느껴져요. 가운데보다는요 약간 오른쪽 아니면 약간 왼쪽에서 느껴질 거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거를 자꾸 많이 해보면 찾아낼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운데, 자 약간 왼쪽, 오른쪽 이쪽. 이 사람 기준 오른쪽, 이 사람 기준 왼쪽. 맞아요?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여기가 선생님 좀 이쪽이 좀 걸리시네요 이러고 찾을 수 있다. 됐나요? 그러면 거기 찾은 데를 그대로 계속 푸는 거예요. 몇 번. 이게 안 아플 것 같지만 생각보다 되게 아파. 그냥 이렇게 누르지도 않았는데 아파. 찢어지듯이 아파요 라고 얘기를 많이 할 거야. 근데 자, 안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는 괜찮다 이거예요. 푸시라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푸세요. 됐죠? 됐죠? 네, 이렇게 하시고요. 여기서요, 여성분들은 자, 여길 조심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거 남자들이 조심해야 되는 거지. 여성분은 여성을 하던 남성을 하던 조심할 필요가 없어서 훨씬 더 좋아요. 유리하지. 그래서 이렇게 하셔도 돼요, 여성분들은. 손바닥 전체를 하셔도 무방합니다. 남자분들은 안 돼요. 네, 남자분들은 여자분 할 때는 특히나 세워야 되고요. 남자가 남자 할 때는 뭐 관계 없겠지. 그쵸? 근데 여성한테 조심하셔야 돼요, 진짜로. 자, 요런 게 있고요. 자, 봐요. 그러면 여성이 한다 칠 때, 또는 남성이 남성을 한다 칠 때는 이렇게 해도 된다 그랬잖아. 그치? 네. 그때는 좀 더 섬세하게 할 수 있는 게, 만약에 이 사람이 여기를 쌓였다 치자. 오른쪽으로 치자고. 그러면 여기서 여기만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 갈비뼈 선상으로 이렇게 가슴 밑으로 여기 있잖아. 여기도 쌓이거든. 그러니까 초반에 여기가 먼저 풀려. 그리고 여기 누르고 오면 여기는 괜찮다라고 해. 아프다고 했던 데가 괜찮다고 해. 안 아프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근데 여기는 안 아픈 거고, 그래요? 그러면서 여기 가잖아. 그럼 여기 또 아프다 그래. 자, 아직 남아있는 거지. 아직 남아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오다가 요 밑에 선 쪽에서 컵을 틀어서 이렇게도 푸는 게 좋아. 여기도. 이것도. 저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지금 안 아프지? 네. 근데 여긴 좀 아프지? 네. 여긴 쌓여 있거든.
여기랑 이렇게 타는 거예요. 요 밑에를. 됐나요? 됐나요? 요 근데 여기는 어디까지 풀어야 돼? 여기까지 갈 필요는 없고 네, 또 너 너무 가지 마 좀. 적당히 가. 아셨죠? 네. 네. 그래서 이렇게 풀 수 있다. 됐죠? 네.